교재 페이지 142페이지세요. 하셨나요? 자, 바탕화면에서 이 초록 색깔 아이콘인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표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가 열리죠? 엑셀이란 프로그램은 다음처럼 전체적으로 표로 이루어져 있는 문서가 엑셀입니다. 그 표에 요 한 칸을 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엑셀이에요. 앞에 있는 이 자 뜻이 뭐 엑설런트, 뭐 최고, 막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문서를 요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일을 하신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프로그램이 엑셀이고, 요걸 가지고 계산이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값을 낸다던가 차트를 그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의 구성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교재 페이지는 144페이지. 자, 프로그램 자체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죠? 파워포인트 회사랑 같은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의 이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위에 상단에 여기 통합문서 1부터 볼게요. 자, 위에 통합문서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한글이나 파포와 마찬가지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한 이름이 표시된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제목 표시줄 왼쪽에 보시면은 저장 버튼 되돌리기 다시 실행 요게 있는데 요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래쪽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이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창이 변동해요. 그죠? 요게 이제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 보고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파일 오른쪽에 보면 홈부터 개발 도구까지 있죠. 자, 홈부터 하나씩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메뉴에 어울리는 이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도구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지금 눌러보신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이게 엑셀이 진짜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해볼 메뉴가 홈이랑 삽입이랑 데이터, 좀 잘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배울 겁니다.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데이터 정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거는 아무래도 홈이에요. 홈 다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홈 아래쪽에 D2라고 저는 여기에 써져 있는데 선생님들은 A1이 써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 써져 있으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여기를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거를 왜 이름 상자라고 하냐면 셀에 이름이 표시된다 해서 이름 상자예요. 요 한 칸을 아까 뭐라 한다 그랬죠? 셀이라고 한다 그랬죠.
각각의 셀마다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름 상자가 변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때 클릭을 하실 때 선생님 초록 색깔 테두리 보이시나요? 이 초록 색깔 테두리 요거 이름은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셀 포인터. 자, 이거 너무 중요. 셀 포인터 너무 중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커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작성을 할 때 커서가 없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거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 셀 포인터가 엑셀의 커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고? 이거 이름이 뭐라 한다고? 셀 포인터. 선생님, 제가 이거 명칭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누누이 첫날에도 얘기했다시피 나중에 혼자서 책을 보고 공부하실 거라면 이름을 알아야 공부가 가능하죠. 사실 그냥 사무엘 바로 하시면 이름을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혼자 개별로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책 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름을 모르면 독학이 안 돼요.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셀 포인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규칙성이 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를 보시면 자, 어떻게 되어 있냐? 위에 영어로 ABCD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를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왼쪽에 1, 2, 3, 4, 5, 6, 7, 8 여기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행이랑 열이 교차가 되면서 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행과 열을 붙여서 불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됩니다. 열과 행을 붙여서 불러주면.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이름 뭐예요? 요거 이름이? 요 셀 이름이 뭐예요? C열의 2번이니까 C2. 요거는요? A열의 4번행이니까 A4. 요거는요? F1. 자, 하나 더. 요거는요? 2, 6. 자, 지금 선생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할 때 A1부터 B1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C4에다 클릭하세요. 이러는데 그게 뭐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셀 이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보자. 요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셀 이름 B열의 7번 행이니까 B7. 오케이? 이걸 못하면 엑셀을 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열머리글이랑 행머리글을 연결해서 붙여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클릭을 해보는 요 작업을, 여기 부분을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워크시트란 뜻이 일을 하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하는 바닥. 워크가 일을 하다거든요. 그래서 워크시트, 일을 하는 창, 작업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작업창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행번호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열 번호를 16,000개 정도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창 워크시트는 사이즈가 전지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래 인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A4 용지를 쓰잖아요. 얘는 다른 것들은 다 용지 크기를 먼저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엑셀은 반대야. 작업을 먼저 하고 인쇄를 할 때 나중에 용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인쇄를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열머리글 위에 보면은 길게 뻗어 있는 거 있죠? 예. 요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이 수식 입력줄은 왜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냐면 엑셀이 계산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처럼 결과값이 그대로 셀에 표시가 되거든요. 자, 하나는 제가 수식을 이용해서 썼고요. 또 하나는 그냥 입력했어요. 그럼 이게 구분이 가나요, 선생님들? 안 가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수식 입력줄에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그냥 200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산식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는지를 표시하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뭐 회사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계산으로 연결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렇게 써버리면 그 회사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꼭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계산식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그냥 입력한 값인지. 오케이? 그런 걸 확인하는데 여기가 뭐라고? 수식 입력줄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작업하고 있는 작업창에 워크시트라고 했죠. 워크시트,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는 시트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 될 때는 한 개의 문서에 한 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시트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시트 탭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 시트 탭을 이용해서 시트를 더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 시트를 추가하면은 개별의 문서처럼 취급이 되지만 저장이 될 때는 하나의 문서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빼기 보이시죠? 자, 보기 단추와 확대 축소인데 우리는 확대 축소 단축키 배웠어요. 뭐였을까요? 확대 축소의 단축키 배웠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죠. 확대 축소의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키, 마우스, 휠. 입 밖으로 자꾸 얘기하세요. 입 밖으로 자꾸 얘기하셔야 외워져요. 에휴, 무슨 소양이야. 에휴. 왜 그래 또 갑자기? 비 오는 날이라고. 아니, 원래 시험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고. 공부 화이팅.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처럼 이렇게 맞아, 마지막으로 요거 이동 막대. 이게 아까 작업창이 굉장히 크다 그랬죠, 워크시트가. 그래서 이동 막대가 두 개. 여기 오른쪽에도 있고, 이거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무조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저희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엑셀을 배워보신 분 손? 왜 없죠? 두 분 왔잖아.
배워서 왔잖아요. 아 잊어먹었으니까 왔죠. 아니야? 잊어먹었어? 그냥 배워보셨잖아요. 엑셀이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응. 응. 그래서 입력하는 법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응. 아, 우리 경숙씨도 많이 배웠군. 근데 항상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서 그것부터 먼저 짚고 갑시다. 그리고 엑셀이 워낙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자, A1 부분에다가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써볼 거예요. 커서가 없죠, 근데 쓸 때. 그냥 쓰면 커서가 생성이 되고요. 그 셀에 써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가기 위해서 엔터. 자, 원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표에다가 글자를 쓸 때 엔터를 누르면 칸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줄에 그 칸 안에서 줄만 내려와요.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엔터를 눌러주면 다음 칸으로 내려옵니다. 요것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엑셀만 다음 칸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글씨를 쓰는 도중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무리로 엔터를 치거나 탭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방향키를 하거나 마우스로 다른 셀에 클릭을 하셔야 돼.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자, 입력하는 도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뭘 해줘야 된다? 엔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셀이 이동했는데 여기 셀 이름 뭐예요? A2죠. A2셀에 지금 셀 포인트가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써볼게요. 그냥 쓰시면 돼요.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탭키 누를 거예요. 탭키는 어디 있냐면 ESC 아래 보면 있습니다. TAB 써져 있는 거 찾았어요? 자, 탭키는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셀 포인터가. 마무리도 되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나요? ESC 아래. TAB. 자, 그러면 셀 포인터가 어디 셀로 옮겨졌어요? B2 셀로 넘겨졌죠? 여기에다가 저도요 라고 써버릴게요. 저도요.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쓴 만나서 반가워요의 가워요가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자, 그 이유는 B2의 데이터가 채워지면서 이 A2셀에 넘어와진 게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지워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넓히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넓힐 때 저희가 하나만 넓힐 수 없어. 다른 프로그램 다르게 요거는 한 개의 셀만 넓힐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단체로 넓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넓힐 거냐? 위에 열 머리 그림, 여기 ABCD 여기에서 넓힐 거예요. 자, 넓힐 때는 똑같습니다. A랑 B 사이 선에다 올려놓으면 오른쪽 양쪽으로 화살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셀의 넓이가 넓어져요. 하나만 넓힐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꼭 넓히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A3에다가 저희 클릭할게요. A3에 셀 포인트 옮겨줄게요. 옮겼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 100을 한번 써볼게요. 100. 그리고 엔터 치세요. 자, 그러면 100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오른쪽 정렬이 돼요. 그죠? 자, 이 오른쪽 정렬이 되는 이유는 100이라는 아이가 숫자기 때문이에요. 뭐기 때문에 그런다고? 숫자라서. 엑셀은 텍스트와 숫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날짜도 숫자로 보게 돼서 오른쪽 정렬이 기본이고요. 내가 숫자를 계산을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에 계산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요거 숫자일까요, 글자일까요? 섞여 있지만 요거를 텍스트로 취급을 합니다. 자, A4에다가 선생님 100원이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저처럼? (100원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100원이라고 쓰면 100원이 앞에 있어요. 그럼 이건 숫자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숫자와 글자를 같이 쓰시면 이건 숫자로 안 보고 글자로 취급을 해서 계산이 안 되게 됩니다. 계산을 할 거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계산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꼭 숫자로 쓰셔야 돼요. 대신 재밌는 기능 중에 엑셀에는 표시 형식이라는 서식이 하나 있어요. 서식이 원래 글자 크기, 색깔 이런 거를 다 서식이라고 하는데 엑셀에는 표시 형식이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 표시 형식이 뭐냐면 숫자 뒤에 내가 원하는 글자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조건별로 내가 원하는 값을 도출을 내든가 하는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 설명만 하고. 자, 그러면 100원까지 썼고 날짜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엑셀이 조금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규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엑셀을 다룰 때 이대로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 고정적인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날짜를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하시죠.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죠? 아니면 24년 슬래시 01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아니면 8월 30일 이렇게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엑셀은 입력하는 날짜의 형식은 한 가지야. 뭐냐? 빼기 01 빼기 01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써볼까요? 날짜의 형식은 무조건 이렇게 입력을 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아까 날짜는 숫자로 취급한다 그랬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5셀에다가 클릭해 보세요. 이거 입력한 날짜에다 클릭해 보세요. 했어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표시 형식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날짜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이렇게 이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얘가 날짜라는 걸 엑셀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고정이 많아서 이런 걸 좀 외워주셔야 된다. 신기하죠? 자, 근데 그게 뭐 엄청 자유도가 없는 건 아니고 표시 형식이라는 아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방식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날짜 역시 10월 슬래시 21일 이렇게 써볼까요? A6에다가 엔터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선생님들? 10월 21일 한글로 바뀌죠. 이런 게 등록이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네요. 날짜란 얘기입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서 근데 보면 수식 입력줄에는 어떻게 나와요? 아니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에요. 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똑같이 보이죠? 2024년 10월 21일. 그죠? 짝대기로. 엑셀은 요 형식만 날짜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게 가능하고, 그래도 표시될 때는 원본의 데이터니 2024년 10월 21일로 표시가 된다. 그거를 수식 입력줄을 보고 알 수 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날짜다, 숫자, 날짜다, 글자다? 글자로 보는 거예요. 왜? 수식 입력줄에 24년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해되시나요? 이런 게 좀 많아요. 자, 그러면 A7에다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A7에 클릭했네요. 클릭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고구마라고 한번 써봅시다. 고구마, 가을은 고구마. 고구마 좋아하세요? 저는 고구마는 반고구마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고구마 썼어요? 그리고 엔터. 자, 근데 나는 이 자리에 고구마 쓸 게 아니고 밤고구마를 썼어야 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밤고구마 말고 감자로 바꿉시다. 아예 다르게. 여기 A7에다가 우리는 감자라고 써야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수정이 굉장히 잘 돼요, 엑셀이. 그래서 수정하고 싶은 셀을 먼저 클릭을 하고 안 지우고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지워져요, 그냥. 안 지우고 그냥 감자라고 쓰세요. 그럼 기존의 데이터가 지워지면서 그냥 써져요. 그래서 엑셀을 입력하실 때 모니터를 잘 보고 써야 돼. 한참 입력하다 보면 엉뚱한 데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그동안 입력했던 게 싹 없어질 수 있어요. 모니터를 잘 보면서 쓰셔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예의사항이 있죠. 자, A8에다가 고구마라고 다시 써볼게요. 호박고구마를 바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고구마를 지울 필요는 없잖아. 호박만 추가하면 되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조금만 수정한다. 그럴 경우에 셀에다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 해볼까요? 자, 그러면 커서가 생겨요. 없던 커서가. 자, 커서의 위치는 마우스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저는 고구마의 그 앞에다가 마우스 갖다 클릭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호박 이렇게 쓰시면 수정이 됩니다. 그냥 선택만 하고 쓰면 기존 게 지워지고, 더블 클릭하고 쓰면 기존 거 놔두고 수정이 되고.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자, 일부러 오타 낸 거니까 오타 내서 쓰세요. 비 와서 그런가 몸이 찌뿌둥하네요. 아, 몽둥했잖아. 선생님 그거 말고 괄사를 사. 이렇게 얇은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 너무 사고 싶어.
일부러 오타 낸 겁니다. 오타 내서 쓰세요. 됐어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요거 지우고 수정, 요거 지우고 수정. 그래서 요럴 때도 역시 더블 클릭. 그럼 어떤 커서가 생기고, 그런가요? 그리고 원하는 위치 뒤에다가 클릭해서 갖다 놓고 커서. 그리고 한 글자 지우고 쓰고. 답 뒤에다 갖다 놓고 지우고 지우고 수정.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 우리 이모님 그 음악 소리 들리죠? 됐나요? 그리고 수정의 마무리는 엔터. 형구쌤 최대화 좀 하세요. 화면이 크게 최소화되어 있어서 넓게 다 펼쳐.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나안 줄리거든. 아니 뭐가 남았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다음처럼 이렇게 기억났어. 자, 여기 A10에다가 우리 안녕하세요에 안 써볼게요, 선생님. 자,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영하세요가 다 써지죠? 네. 엑셀이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그 열에 같은 데이터 값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안녕하세요를 그냥 다 쓸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영하세요를 입력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나는 안녕만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을 쓰고 명도 그냥 써.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우면 돼요. 뒤에 글씨를. 이해되세요? 안을 쓰세요. 안만 써요. 나오잖아요. 엔터. 네. 아니야,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선생님. 응. 자, 이게 무슨 기능이라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 그거 수정은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그 셀에다가. 자, 그러면은 나는 안녕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녕을 그냥 써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뒤에 나오는 거 그냥 무시를 하고 안녕까지 쓰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하세요가 지워져요.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어떤 걸 누르라고요? 그냥 안녕에 안만 써도 영하세요가 나오잖아요. 형도쌤, 그죠? 예. 근데 써지는 걸 무시하고 0을 내가 입력을 하라고. 예.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백스페이스가 아니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키가 어떤 거예요? 6개 뭉쳐져 있는 거에 네 번째 거. 여기 여기. 네 번째 거. 딜리트 그거 누르면 돼요. 됐어요? 네.
딜레트 키를 누르니까 안녕에 이음까지 없어지는 거. 뭘 잘못했을까요? 안녕에 이음까지 없어진다고요? 안녕 이렇게. 백스페이스 누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 컴퓨터가 이상하다는 얘기하면 쫓아낼 거야 이제. 아니 왜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야? 왜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이걸 또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어떡해? 안 다시 써야죠. 그냥 써야 돼요 선생님 그럴 때. 에? 되돌리기도 안 될 거예요.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쓰는 도중이잖아요. 쓰는 도중에는 다른 기능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래서 되돌리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재밌죠 근데 좀 신기한 기능 많죠. 얘를 모르면 엄청 헤매게. 얘의 성격을 알고 있어요. 이걸 알면 또 간편한 거 간편하지. 간편한데 머리가 그만큼 아프지.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썼죠? 그럼 지우는 법도 알아야 돼. 자 저희가 지울 때 그동안 다 뭐 쓰셨어요? 백스페이스 썼죠. 엑셀은 지우는 거를 딜레트 키로 써야 돼요. 뭘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딜레트 키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 A1셀에 써놓은 안녕하세요를 지워볼 거예요. 클릭을 하고 무슨 키 눌러야 된다고요? 딜레트. 6개 뭉쳐져 중에 있는 거에 4번째가 딜레트 키예요. 자 딜레트 키를 눌러주면 다음처럼 그냥 지워집니다. 이때 왜 백스페이스를 쓰시면 안 되냐면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서가 생겨요. 깜빡깜빡. 커서가 있다는 얘기는 글씨를 쓰는 도중이 되는 거고요. 글씨를 쓰는 도중에는 다른 기능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딜레트 키 쓰셔야 돼요. 오케이? 예. 자 이제 블럭을 잡아서 지금 입력한 거 싹 지워볼 거거든요. 자 엑셀이 블럭도 또 재밌습니다. 자 A2부터 B11까지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볼게요. 이렇게 예, 했습니다. 블럭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A2셀이 어때요 선생님? 색깔이 들어와 있나요? 저희가 블럭을 잡을 때는 다 모든 셀에나 모든 칸에나 모든 글씨에 검은색으로 색깔 칠해지죠. 근데 엑셀은 안 그래. 첫 번째 셀, 내가 처음에 클릭한 부분의 셀의 색깔이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블럭이 잡힌 거예요 이게. 이게 뭐라고? 블럭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래서 색깔을 보고 사실 보는 게 아니에요. 색깔을 보고 블럭을 잡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잘 보면 바깥쪽에 초록 색깔 테두리 있죠. 이걸 이제 셀 포인터라고 다시 이 초록 색깔 테두리를 셀 포인터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이 셀 포인터가 아까 되게 작았잖아요.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요걸 보고 구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울 때는 뭐 눌러요? 딜레트 키 눌러서 지워줍니다.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